주문하시겠습니까? 기계는 묻는데 제 손가락은 갈 길을 잃었습니다. 분명 햄버거라는 글자가 보이는데 누르면 세트니, 사이드니 알 수 없는 질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튀어나옵니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젊은이의 작은 한숨소리. 그 짧은 소리가 마치 제 인생 전체를 부정하는 천둥소리처럼 들렸다면 너무 과장된 표현일까요? 결국 저는 도망치듯 그 가게를 빠져나오고 말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평온한 마음으로 함께 걷는 내 마음의 산책입니다. 세상은 날이 갈수록 빠르고 똑똑해지는데 우리는 가끔 그 속도에 현기증을 느끼곤 합니다. 오늘 박 선생님이 마주한 그 투명한 유리벽, 혹시 여러분도 마주친 적 있으신가요? 오늘도 끝까지 동행해 주실 거죠? 지금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집에 돌아와 습관처럼 돋보기 안경을 벗어 닦습니다. 뽀드득 뽀드득. 렌즈의 얼룩은 지워지는데 마음 한구석에 묻은 얼룩은 좀처럼 지워지질 않습니다. 분명 예전엔 서류 한 장만 훑어봐도 회사 자금 흐름이 훤히 보였는데 말이야. 수백 명 직원 앞에서 마이크를 잡던 제가 고작 그 작은 기계 앞에서 쩔쩔매는 바보가 된 기분. 안경을 다시 써보지만 세상은 여전히 제게 낯선 암호처럼 느껴집니다. 서랍 깊은 곳에서 옛 명함을 꺼내봅니다. 상무이사 박영철. 금박으로 새겨진 이름 석자가 오늘은 유난히 빛바래 보입니다. 그때는 사람이 사람의 눈을 보고 주문을 받았습니다. 늘 드시던 걸로 드릴까요? 라는 점원의 인사가 따뜻한 밥 한 끼보다 배부르던 시절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네모난 기계가 저를 내려다보며 말하는 것 같습니다. 당신의 속도는 너무 느려요. 비키세요. 라고요. 그때 축 처진 제 발등 위로 무언가 툭 하고 떨어집니다. 깜돌이가 제일 아끼는 침이 잔뜩 묻은 삑삑이 장난감입니다. 멍! 아빠, 이거 줄게. 시무룩해 있지 마. 녀석, 주인 마음을 귀신같이 읽습니다. 복잡한 터치스크린 사용법은 몰라도 주인을 위로하는 법은 그 어떤 인공지능보다 정확하네요. 깜돌이의 축축한 코가 손등에 닿으니 차갑게 얼어붙었던 마음이 조금 녹아내립니다. 당신, 아까 햄버거 사온다더니 빈손이네? 다이어트 결심한 거예요? 아내가 모가차 향기를 풍기며 다가옵니다. 저 눈웃음. 아마 제가 빈손으로 돌아온 이유를 이미 짐작하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30년을 같이 산 아내 앞에서는 자존심이고 뭐고 숨길 곳이 없습니다. 아니 줄이 너무 길어서 그냥 왔어. 따뜻한 차가 목을 타고 넘어가지만 속은 여전히 쓰립니다. 사실 햄버거를 못 먹어서가 아닙니다. 세상이 정해놓은 새로운 규칙에 적응하지 못하고 도태되는 것 같은 그 비참함이 싫었던 겁니다. 여보, 나 아무래도 이제 뒷방 늙은이가 다 된 모양이야. 기계 하나 마음대로 못 다루고 말이야. 제 입에서 나온 늙은이라는 단어가 찻잔 속에 툭 하고 떨어져 파장을 일으킵니다. 아까 그 매장에서 느꼈던 건 단순한 부끄러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공포였습니다. 내가 시간을 지체시키고 있다는 죄책감. 젊은 사람들의 시간을 내가 뺏고 있다는 자격지심.
마치 고속도로 한복판에 멈춰선 리어카가 된 기분이랄까요. 쌩쌩 달리는 스포츠파들 사이에서 저는 어디로 핸들을 꺾어야 할지 모르는 낡은 리어카였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뉘엿뉘엿 넘어갑니다. 저녁 노을은 저렇게 아름다운데 왜 제 마음속 그림자는 이리도 길고 어두울까요? 문명의 이기가 편리함이라는데 왜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는 넘지 못할 성벽처럼 느껴지는 건지. 오늘따라 저 붉은 노을이 당신의 시간은 끝났다고 말하는 종료 신호등 같습니다. 그때 침묵을 깨고 속여사가 툭 한마디를 던집니다. 여보, 당신이 느린 게 아니에요. 저 기계가 예의가 없는 거지. 저는 깜짝 놀라 아내를 쳐다보았습니다. 아니, 어른이 글씨 좀 읽겠다는데 1분도 못 기다려주고 처음 화면으로 돌아가 버리는 게 그게 어디 배운 기계의 태도예요? 안 그래요? 아내의 엉뚱한 해석에 저는 그만 피식 웃음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기계가 예의가 없다니? 생각해보니 그렇습니다. 우리는 평생 예의를 지키며 살아왔는데 저 네모난 기계 녀석은 독촉만 해대니 말입니다. 갑자기 마음을 짓누르던 돌덩이가 쑥 내려가는 기분입니다. 그래요. 내가 못난 게 아니라 세상이 너무 급한 겁니다. 이리 와봐요. 우리 아들이 깔아준 연습 앱 있잖아요. 그걸로 게임하듯 해봐요. 아내와 나란히 앉아 스마트폰에 켭니다. 이건 시험이 아닙니다. 틀리면 어떻습니까? 누가 뭘 할 사람도 없고 돈이 나가는 것도 아닌데요. 손가락으로 꾹꾹 누를 때마다 화면이 바뀌는 게 마치 어린 시절 오락실 게임 같습니다. 잠시 눈을 식힐 겸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텃밭 상자 속 상추들이 파릇파릇합니다. 이 녀석들은 재촉한다고 빨리 자라지 않습니다. 햇볕을 쬐고 물을 머금고 자기만의 시간표대로 천천히 잎을 틔웁니다. 그래, 너희도 너희 속도가 있는데 나라고 내 속도가 없겠니? 아까 닦았던 안경을 다시 씁니다. 이제는 안경 너머 세상이 조금 다르게 보입니다. 유리벽은 나를 막는 벽이 아니라 그저 새로운 세상으로 통하는 조금 낯선 문일 뿐입니다. 두려움이라는 얼룩을 닦아내니 그 안에 할 수 있다는 투명한 용기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보, 옷 입어. 햄버거 다시 사러 가자고. 어머, 이번엔 성공할 자신 있어요? 아내의 질문에 저는 씩 웃으며 대답합니다. 실패하면 어때? 직원한테 도와달라고 당당하게 말하면 되지. 모르는 건 죄가 아니잖아. 우리의 느림은 지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신중함이고 깊이 있는 시선이며 삶을 음미하는 여유입니다. 디지털의 속도가 KTX라면 우리의 속도는 풍경을 즐기며 달리는 완행열차입니다. 도착 시간은 달라도 우리가 보는 풍경은 훨씬 아름답지 않을까요? 다시 그 유리벽 앞에 섰습니다.
이번엔 심호흡을 한번 하고 천천히 화면을 눌렀습니다. 뒤에 기다리는 청년에게는 눈인사로 양해를 구했지요. 제가 좀 느려서요. 미안합니다. 청년은 괜찮다며 미소 지어주더군요. 결국 저는 제 손으로 주문한 햄버거 세트를 받아들었습니다. 그 맛이요. 평생 먹은 햄버거 중에 가장 달콤하고 고소했습니다. 오늘 산책은 어떠셨나요? 혹시 여러분도 키오스크 앞에서 혹은 변해가는 세상 앞에서 작아진다고 느끼신다면 기억해 주세요. 우리는 낡은 것이 아니라 깊어지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요. 끝까지 내 마음의 산책과 동행해 주신 여러분, 내일도 같이 산책해 주실 거죠? 깜돌이도 같이 기다릴게요. 좋아요와 구독 설정도 부탁드리고 모두 행복하세요.